자, 이번 주제는 역함수입니다.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항상 역함수는 나오죠. 그 다음에 역함수와 합성함수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거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죠. 그죠?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은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날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역함수가 나오면은 항상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역함수의 성질.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다라는 거. 요 좌표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역함수가 여기를 지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좌표를 뒤바꾼 0,2와 그 다음에 7,5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좌표를 여기에 대입해서 요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0,2 0을 대입했으니까 B가 되겠죠. 제곱하면 B 값은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7,5를 대입하게 되면은 5는 루트 7A 더하기 B가 4죠.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 제곱하면 25가 되고 7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21이니까 A 값은 3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7이 돼야 될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자,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을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보시면, 여기는 XY와 여기는 XY가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XY의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뜻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함수 구할 때 XY 위치를 바꾸고 시작하죠.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연립하기는 힘들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 이 교점은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fx와 y는 x의 교점.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연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y는 x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y는 x를 같다고 놓고 지금 이걸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변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제곱이 되고 x제곱 넘기면 플러스 2x에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러면 3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교점의 좌표 지금 두 개 나왔죠? 두 개 다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 보시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정의역이 그 안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면 여기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y는 x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y는 x가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은 딱 봐도 지금 양수죠. 양수. 그럼 이 마이너스 3은 탈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3은 이겁니다. 이쪽에 무리함수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와의 교점이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x좌표가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1,1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의 1, 1,1이니까 1분의 1을 구하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앞에 풀었던 문제가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는 뭘로 해결하느냐? fx와 y는 x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면 fx 그래프는 y는 2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그럼 fx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fx는 2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x 빼기 3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자, 이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한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한다. 그러면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는 y는 x하고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두 개가 접한다라는 소리는 이 함수와 y는 x가 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와 y는 x가 접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접할 때 a 값 구하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루트 x 빼기 3 더하기 a와 x를 연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a를 넘겨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4에다가 x 빼기 3 자, 이쪽 제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 되겠죠. 자, 4x가 넘어오면 요 4x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2에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까 a제곱에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요 방정식에 판별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접하니까. 그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개해보면 a제곱 나오죠? 이 a제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4a,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빼기 8 되겠죠? 이게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a 값은 2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fx와 f 인버스 x의 관계는 fx와 y는 x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뭘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fx가 이차함수죠. gx가 무리함수입니다. 다시 이게 이차함수, 얘가 무리함수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정수 k의 개수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와 무리함수는 이 태생이 다릅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해서 이걸 같다고 연립을 하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풀이가. 그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이게 절대 연립할 수 없어요. 연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보셔야 되냐면은 혹시 이거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일단 xy 요 fx를 y라고 보시고 xy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은 x는 5분의 1 y 제곱에 플러스 5분의 1 k가 되겠죠. 그죠? 양변에 5를 먼저 곱하고 그래서 5x 자 이게 k가 되겠죠. 5 곱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y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서 제곱근을 생각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죠? 5x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거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보시면 똑같죠, 얘랑. 그죠? 요 y의 인버스 대신에 gx라고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죠.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다라는 말은 fx와 gx는 역함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fx와 gx는 역함수 관계. 자, 그러면 역함수 관계라는 게 판단이 됐다면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이 말뜻은 이 fx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절대 이거 연립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파악됐다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하면 되죠. 5분의 1 x 제곱에 더하기 5분의 1 k랑 y는 x랑 같다고 놓고 양변에 5 곱하겠습니다. x 제곱. 이게 5x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4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k 값이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4분의 25보다 작다.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분의 25는 이게 이 값 자체가 6점 얼마죠? 6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얘 보시면 5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5분의 1 k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꼭 지점의 좌표가 0,5분의 k입니다. 0,5분의 k이면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에 y는 x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요 이차함수하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황을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탁 접할 때가 있겠죠. 요 때가 4분의 25인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게 더 내려와야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래야 요까지 내려와야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은 요 지점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좀 내려오다 보면 자, 다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원점을 딱 지날 때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25, 6점 얼마보다 작은 거는 맞는데 한없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여기 딱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이 0인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요 5분의 1K라고 하는 것은 자, 지워져 버렸네요. 자, 5분의 1 요 꼭지점이 0,5분의 1K입니다. 5분의 K.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꼭지점이 0,5분의 K. 꼭지점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5분의 K가 Y축 위에서 요점 보이시죠? 요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동 관계. 여기 접하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0까지 내려와도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0부터 해서 6까지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요 그래프 움직이는 거 고민 많이 하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번에는 역함수도 나오고 합성함수도 나옵니다. 자, 보시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함수 gx가 2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g3을 구하래요. 자, 똑같이 또 나옵니다. 아셔야 되는 게 fa가 b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fa가 b라고 한다면 f 인버스 b는 뭐죠? a입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역함수 보이죠? 얘는 이걸 동그라미, 이거 세모라고 보세요. 동그라미 세모라고 보시면 f 인버스 동그라미가 세모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f 세모가 동그라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f2x가 gx가 된다 이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f2x는 뭐냐? f2x는 여기 2x를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gx라는 이야기입니다. gx는 여기 x알에 2x를 넣어주게 되면 루트 6x 빼기 1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g의 3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의 3은 18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루트 6 되겠죠. 이해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이 성질만 알면 되죠. 역함수의 성질.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의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은 요거죠. 요거. 역함수의 성질상 이 인버스를 여기 붙일 수 있는데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f 오브 자 여기 붙이면서 적어주게 되면은 f 인버스의 오브 g의 인버스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 많이 봤죠? 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합성이 됐을 때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느낌이 되면서 얘는 사라집니다. 결국 이거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g의 인버스의 3을 구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g의 인버스 3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다시 우리가 a라고 잡아주면 결론적으로 g의 a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ga 여기 a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도 a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a 플러스 9 빼기 2가 3이다 라는 이야기고, 자, 넘어가면 5가 될 테고 양변 제곱하면 2a 더하기 9가 25 되겠죠? 9 넘어가면 16 됩니다. 결론적으로 a 값은 8입니다. 그래서 a가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파인 거죠.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쉽죠?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합성함수, 역함수만 되어 있으면은 이 단원 별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제 하나 풀고 무리함수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보다 큰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정의이 된 두 함수 fx, gx가 있네요. 많이 봤죠? 자, 먼저 f4부터 구해야 됩니다. f4는
여기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3이니까 1 될 겁니다. 뒤에 3이 있으니까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G4를 구하면 되죠. 그럼 G4는 여기 4를 넣으면 되니까 답은 3이 돼야 될 겁니다. 답은 3입니다. 그냥 구한 걸 다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것과 특히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y는 x하고의 관계를 본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무리함수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